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네. 관할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관할권이 없다. 예, 그 국제재판 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외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관할권에 관해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특별 규정을 정한 게 국제사법이거든요. 국제사법. 국제사법에 보면 뭐 근로계약에 관한 특별재판적, 네. 그리고 불법 행위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제44조. 국제사법 44조에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해지는 경우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전혀 각하 판결을 하면서 언급을 안 해놓습니다.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2021년 4월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뒤 국내 첫 소송인데 사실상 원고 패소 결론이 난 거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변영철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년 4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게 저희들은 런던 어정서 위반 여부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네. 런던 어정서 위반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을 받질 못해서, 네. 그게 이제 각하입니다. 각하는 그렇죠. 이제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런던 어정서는 제4조에 최악 당사국은 8가지 물질 외에는 투기를 금지한다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버리려고 하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투기가 명백히 금지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하여튼 너무 황당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각은 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돌려보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각하 결정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예. 이제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도쿄전력이 런던 의정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여부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이었는데. 런던 의정서가 근데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런던 의정서는 세계 88개국 이른바 이제 뭐 문명국들이 모두 다 가입한 조약이고, 네. 한국도 당연히 가입돼 있고 일본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재판부는 국제조약 위반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재판 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국가 간에만 적용이 되고, 해당 조약의 국민 개인이 조약을 체결한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재판 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소송은 부산 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진행했는데 시민단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이제 황당해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네. 관할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관할권이 없다. 예, 국제재판 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네.
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외국과의 이 외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관할권에 관해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특별 규정을 정한 게 국제사법이거든요. 국제사법.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국제사법에 보면 뭐 근로계약에 관한 특별재판적, 네. 그리고 불법 행위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제44조, 국제사법 44조에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해지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전혀 각하 판결을 하면서 언급을 안 해놓습니다. 그럼 이게 뭐 아이락하든지 뭐 기다든지 네. 이 국제사법 44조가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든지, 네. 뭐 어째서 안 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전부 뭐 민사소송뿐만 인용해놓고 판결문을 보면, 네. 국제사법법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선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치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당연히 항소해서 네. 그 국제사법 44조에 기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방류할 시점이 임박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재판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뭐 1년 안에라도 스톱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긴 과정을 보고, 긴 네. 시간을 보고 진행하겠다. 내일 하루 다 버린다면 뭐 항소하는 게 실익이 없겠는데. 그렇죠. 133만 톤을 30년 동안 나눠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지금 일본의 해양 투기는 명백히 런던 의정서 제4조 1.1항 위반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업부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중요한 게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형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